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 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볼게요. 사연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살고 있는 미국인 할머니 라엘이라고 합니다. 라엘님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려고 왈칵에 방문해 주셨나요? 저는 젊을 적부터 옥수수 농장을 운영하며 내성 발톱과 무좀으로 시달리며 살아왔습니다. 미국에서 어떠한 치료로도 나아지지 않던 제 질병이 한국에 와서 처음 받아보는 치료로 인해서 깔끔히 나았지요. 이것과 관련 일화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들려드리고자 이곳 왈칵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내성 발톱으로 힘들어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정말 그 고통이 어마무시하다고 하더라고요. 라엘님은 과연 어떠한 경로로 한국에 오게 되었고 어떤 치료로 라엘님의 질병이 나았는지 궁금해지네요. 이제부터 라엘님의 사연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나고 자라 지금 60대 초반이 되도록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드넓은 옥수수 농장을 운영하며 지냈어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군사력으로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더군요. 하지만 미국이 가진 물리적 힘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사실 군사력이 아닌 농산물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먹을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고 그것은 시대가 변한다 해도 바뀔 수 없는 불변의 진리죠. 미국은 국토의 37%가 농축산물을 재배하는 땅을 보유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옥수수 농장은 많은 해외 노동자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젊을 적부터 저와 남편도 농장을 운영하기 위해 직접 장화를 신고 옥수수를 직접 재배 관리했답니다. 수십 년간 장화를 신고 밭을 밟다 보니 어느 순간 제 발과 발가락은 많이 늙어 있더군요. 그냥 단순히 농사와 세월로 인한 노화가 아니었습니다. 발과 관련된 가진 질병도 같이 따라오더라고요. 그 질병 중 가장 큰 두 가지를 뽑자면 바로 내성 발톱과 무좀이었습니다. 발톱은 나이가 들수록 안쪽으로 파고들어 제 살을 뚫기 시작했어요. 젊을 적에는 이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좀 아프더라도 쉬고 다시 밭일을 하러 나가면 통증은 괜찮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자꾸만 면역력이 떨어지니 이 통증이 가라앉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 좀 더 일찍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관리하지 않고 방치했던 제 자신의 원망스럽더군요. 장화를 계속 신고 일을 하니 엎친데 덮친 격으로 발이 습해져 발가락 사이사이에 무좀균이 번식하고 특히 내성 발톱에는 무좀약을 바르고 먹고 하더라도 무좀균이 좀처럼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저는 남편과 미국의 다양한 병원을 방문했어요. 하지만 어떤 병원을 가더라도 발톱을 뽑아야만 한다고만 하고 딱 그렇다 할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저는 내성 발톱이 심한 부분을 몇 번이나 뽑았습니다. 오랜 시간 방치로 무좀균이 많이 진행되어서 그로 인해 발톱 두께가 두꺼워진 상태라 심장까지 파고드는 극심한 고통을 잠을 이룰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발톱을 뽑아내어도 그것이 자라면서 똑같이 제 발가락살을 파고들었고 그곳에는 발톱 무좀균이 또 번식했어요.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성장판 제거 수술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죄인을 고문할 때 즐겨 쓰는 방법으로 손과 발톱을 하나씩 뽑는다고 하는데 저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발톱을 뽑아야 하나 너무 속상했습니다. 발톱 뽑는 고통도 어마무시했거든요. 저는 어느 순간 자포자기했습니다. 이 고통은 내가 사는 동안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라고 체념한 것이에요. 한 번씩 도시로 나간 자식들이 저를 보기 위해 우리 집을 방문할 때면 자식들도 제 발톱을 보고 엄청 걱정하고 놀라기도 했답니다. 심지어 큰딸이 낳은 손주는 제 발톱을 보고 할머니 더럽다며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마귀할멈이라며 저를 기피하기도 했어요. 그때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식들 키우기 위해 내 발톱이 이 지경이 된 것인데 손주에게 더럽단 소리까지 들으니 마음이 말이 아니더군요. 저 혼자 자포자기한다고 해서 반복되는 고통과 이런 상처들은 쉽사리 무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둘째 딸은 샌프란시스코에 유학을 온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해서 샌프란시스코에 자식과 함께 같이 살고 있었어요. 무더운 여름 주말 온 가족이 함께 보여
저녁을 먹을 때였습니다. 저는 항상 제 발가락을 남이나 가족들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두꺼운 양말을 신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저녁을 먹으면 와인을 곁들이고 있었는데 실수로 와인잔이 떨어지면서 제 양말이 젖은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급하게 양말을 벗고 화장실로 가서 발을 씻고 나왔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나오던 사위에게 보이고 싶지 않던 못생긴 제 발을 보이게 됐죠. 저는 민망해했지만 김서방은 제 발을 보고 별다른 놀라운 표정이나 내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사위의 배려심에 속으로 고마운 마음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한 달 정도 시간이 흐르고 둘째 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김서방과 함께 한국에 있는데 김서방이 어머님 한국에 초대해서 한국 구경 시켜주자고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마침 농장일에 지쳐서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에 딸 아이의 권유에 따라 한국이라는 나라에 처음으로 가게 됐어요.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잠시 숙소를 얻어 딸, 아이 부부는 지내고 있더군요.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면서 살다가 발전된 서울의 도시 풍경을 보고 있자니 낯설기도 하고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둘째 딸과 김서방을 따라서 한국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처음 보는 한옥을 구경하며 동양의 아름다운 미를 즐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김서방은 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네일 아트 같은 샵에 예약했으니 내일 딸 아이와 함께 가서 발 컨디션 관리를 받고 오라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김서방이 미국에 있을 때 제 발을 보고 내색을 안 하더니 저런 깊은 생각까지 했구나 싶어서 그 배려심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철없는 딸아이가 남자 보는 눈 하나는 뛰어나구나 싶었죠. 다음날 저는 김서방이 예약해둔 네일아트 샵을 딸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방문해보니 그곳은 손톱을 색칠하는 그런 곳은 아니었어요. 발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샵이었던 거예요. 그곳에는 전문관리사는 벌써 김서방의 제 발과 관련된 얘기를 다 들은 건지 웃으며 저를 인도했습니다. 그녀는 영어 실력이 굉장히 유창했습니다. 저를 편안한 의자에 앉히고 발 관리가 시작되었어요. 그녀는 먼저 스케일링을 시작하겠다며 혹시나 통증이 느껴지면 참지 말고 자기에게 말해달라고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그리고는 발가락 사이즈에 알맞는 웽 돌아가는 전자기기를 가지고 더럽게 일그러진 제 발가락 표면을 스케일링 해주었습니다. 발톱 표면 균의 양을 줄여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야지만 진균제나 기타 무동약들이 효과적으로 작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녀의 섬세한 손길이 닿으니 저는 큰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균집이 갈려나가는데 온몸의 묵은 찌꺼기가 다 벗겨져 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내는 듯한 느낌을 받은 거죠. 제 발은 제가 만지기도 싫을 만큼 더러운데 거리낌 없이 만지더군요. 그리고 어찌나 친절한지 제가 움찔할 때마다 기술을 조절하며 세심한 관리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 살을 파고든 발톱들도 전용 리퍼 같은 것으로 세심하게 잘라주었어요. 제가 잘랐을 때는 아파 죽을 듯한 고통의 연속이었는데 그녀의 손이 닿으니 통증보다도 시원함만 느껴졌어요. 발톱이 세월이 갈수록 이렇게 두꺼워지면 진균제나 기타 약들을 바르고 먹어도 효과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무좀약을 그렇게 발라대도 흡수가 안 되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작업을 하면서 그녀는 저에게 몇 번이고 물었어요. 혹시 통증은 없냐? 있으면 바로 말해달라. 알고 봤더니 이게 하루에 다 끝내는 치료가 아니라 3-4번은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받아야 하는 치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증이 있거나 피가 난다 싶으면 그 즉시 작업을 멈추고 2주 뒤쯤에 발가락이 다시 단단해지고 자랐을 때 또 작업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녀는 작업하면서 이런 당부도 덧붙였어요. 무좀 같은 것은 면역력을 기르면 효과가 좋기 때문에 걷기 운동을 하루 1시간씩 꼭 해달라면서 예쁜 미소를 띄우며 저에게 말했어요. 그녀의 어머니도 내성 발톱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서 대학 졸업을 한 후 어머니를 치료해주기 위해 이런 치료법을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마치 자기 엄마 같다면서 어떻게든 완벽하게 치료해드릴 테니 당분간 미국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서울에 있어달라고 부탁하더군요. 1차로 균집을 제거하는 스케일링을 마치고 2차로 전용 리퍼로 살을 파고든 내성 발톱을 아프지 않게 잘라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화제라는 것을 도포하니 제 발가락이 몰라보게 깨끗해진 게 아니겠어요? 저는 미국의 많은 병원을 가더라도
이런 치료법을 제시해준 의사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의사가 아닌 전문관리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도 의아하고 놀라웠습니다. 연화제 도포가 다 끝난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집에 가려 했는데 그녀는 문 앞까지 따라 나와서 추후 자가관리법을 한 번 더 안내해 주었어요. 발톱 깎는 법, 드라이 건조법, 일할 때는 꼭 면 양말을 신으라고 하고 일하며 양말을 교체하는 주기 등등 참으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감동을 받아 원래는 일주일 뒤에 미국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이 치료를 꼭 다 받고 돌아가고 싶어 비행기표까지 취소했다니깐요. 두 번째 갔을 때는 리프트 관리라고 해서 제 발가락이 다시 자라났을 때 발톱이 제 발에 있는 살을 파고들지 못하게끔 소규모 교정 기구를 저희 발에 부착해 주었어요. 한국에서 치료를 다 받고 거의 다 완치가 되어서 그 뒤로 제 인생이 180도 달라졌답니다. 저는 한국에서 그저 그런 발톱 치료가 아닌 관리사에게서 또 다른 휴머니즘을 느꼈답니다. 관리사님뿐만 아니라 한국인 사위에게도 너무 감사함을 느꼈죠. 덕분에 제 삶이 달라졌으니까요. 미국에 와서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한국에 관련 기술이 얼마나 발달해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한국의 발톱 성형술, 발톱 교정기라 불리는 치료법이 지금은 미국에서도 가장 핫한 치료법이라고 하더군요. 한국인의 센스와 친절 배려심, 그리고 우수한 한국의 의료 기술 덕분에 늦은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 사랑해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미국인 라엘님의 감동적인 사연 잘 들었습니다. 한국인 사위분의 깊은 마음과 단순한 치료만이 아닌 감정적인 치유까지 더불어 베풀었던 전문 관리사님. 그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한국인으로서 든든한 자부심이 듭니다. 지금까지 그감동 사연 채널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